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반포 지역 신축주택의 미입주율이 90%가 낮다고 합니다. 계약자 중 40%가 계약을 포기를 희망하는 상황이 왔더라. 게다가 마이너스 P까지 2억 이상 붙었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신축주택단지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보낸 공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입주 예정자 모임에서 시행사, 분양자한테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 입주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입주율이 10%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계약자의 40%가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네도 힘들 수 있으니까 잔금 인하를 고려해달라. 고통분담하자 이거죠. 또는 계약 해지할 때 위약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화제가 된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소초소방서하고 반포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KT 신사지사 반포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KT가 보유한 건물들 계속해서 호텔로 짓거나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죠. 자, 이것을 민간 디벨로퍼가 매입을 해가지고 14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부동산 버블 과정에서 시행사들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들이 나왔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 이거 진짜 나중에 골치 아플 겁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 시행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청약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주택 마련이 어려운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다는 부분이죠.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의 반포 신축 아파트 시세에 맞먹는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밸리보다 비싼 도시형 생활주택, 왜냐면 원밸리 같은 경우는 진짜 알짜 위치에 아파트 형태로 공급됐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평당 5,273만 원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7,990만 원, 거의 8천만 원의 평당 분양가를 책정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구당 평균 분양가는요 17억 1156만 원이었습니다. 이 49 타입 공급 면적 21.5평 정도가 돼요. 자, 보시면은 방 두 개가 원활하게 안 나오죠. 이 당시 규제 때문에 방을 하나밖에 만들 수는 없었는데 여기에 가벽을 설치해서 뭐 방을 늘리네 마네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 17억짜리 아파트 계약금 10%에 중도금 30%, 잔금 60% 비율로 책정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막상 입주를 하고 나니까 잔금이 7억 3천에서 최대 11억 6천까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전세 받아서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전세 시세를 봤더니 아이고야 6억 초반밖에 안 되네. 자, 9억에서 11억 정도 마련해야 되는데 고작 전세 시세가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어디서 마련할까?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진 전세 가격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할 필요도 없죠. 급기야 잔금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 솔직히 너네도 비싸게 분양했잖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잔금을 낮춰서 입주율을 높이자. 그래야 너네들도 성공적인 프로젝트 청산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청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시행사가 낮춰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벌써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해요. 지금 마이너스 P 2억이 있고 그거보다 낮은 금액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21평 도시형 생활주택이 14억을 태울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반포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형 면적의 나홀로 주택에다가 역과의 거리도 있고 면적도 작은 거의 1.5룸 수준인데 이것을 누가 태울까? 왜냐면은 지금 14억의 가치가요. 이거 분양할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왜냐면 14억 원을 현재 장기채 투자도 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기채 투자를 하는데 매월 466만 원의 세전 이자 수입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를 놓든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기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돈의 가치가 2021년 7월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주택을 선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났던 6억 원도 지금은 굉장히 거금이 돼버렸다는 부분이죠. 보세요. 지금 이 아파트 분양가가 17억인데 지금 레이크 팰리스 25평도 16억 원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고 더 낮아지고 있잖아요. 목돈을 가진 사람이 기회가 넘치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굳이 이런 고분양가 논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마피 주고서라도 사는 사람은 없다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황당한 주거 상품이 고분양가로 너무 많이 공급됐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또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됐다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것을 청약했을까? 솔직히 저 주변 지인한테도 이거 청약할까 말까 되게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경악을 하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왜 청약을 하냐 물어보면은 프리미엄 받고 팔겠대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엄마들 모임에서 이런 걸 해가 청약을 해가지고 뭐 약간 돈이라도 벌어보자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유튜버들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어요. 알짜라고. 솔직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막상 당첨돼서 팔려고 보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분양가에 잠깐 이제 뭐 떴다방들이 들어서고 피를 받고 팔 수 있는 건요. 진짜 초창기거든요. 그때 살짝 팔고 빠져야 되는데 혹시 야 이거 약간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좀 갖고 있어볼까 하다 보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신도시에서 공급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버블 정점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반영을 해버려요. 그냥 시세대로 딱 분양을 해버려요. 원래는 당연히 미분양이 났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뭐 피 받고 받는다는 피 받고 판다는 수요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버리네. 자, 그런데 주변 시세가 1년 만에 20% 이상 무너져 버렸잖아요. 특히 이 신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신도시에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되는데 외곽부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세값까지 급락하면서 잔금 치르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 10년 전에 똑같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다 이런 생각은요, 한번 흐름이 꽉 끼어버리면 마지막에 들고 있는 사람이 완전 덤탱이를 쓰는 구조예요. 결국 시행사만 대박이 난 거죠. 야, 이런 분양가에 사는 사람이 있구나.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생활형 숙박시설, 이 생활형 숙박시설 정확하게 법적 기반도 모르고 최악 넣은 사람이 제가 볼 땐 90%가 넘을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변 아파트 시세랑 똑같은데 뭐하러 아파트 하나 사고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을 넣고 있냐고요. 피 몇천 벌겠다고 아파트도 아닌 것을 버블 꼭대기에 가격에 사버린 결과, 근데 버블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상투 잡은 것과 똑같은 결과인데 아파트 하락세보다 더 크게 나타나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아파트 살래요? 오피스텔 살래요? 네이버 부동산 가서 매물 검색할 때요, 아파트는 따로 설정해야 나와요.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린다는 부분이에요.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무엇이죠? 아파트인데 분양가 통제를 안 받았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됐던 아파트 있어요. 송도. 뭐 분양가 9억 10억 이렇게 측정했죠. 근데 지금 그 분양 딱 끝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상담하신 분이 이 송도 지역에 분양을 받았어요. 거의 10억 가까이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청약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분위기여도 계약을 포기한다 하시더라고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 계약 포기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되면서 주변 시세 그대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시세대로 분양했던 아파트 지금 굉장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이거 청약 넣으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들 청약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뭐 청약은 안전하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한번 그 흐름이 꺾인 상황에서 시세대로 분양한 아파트 잡았으면요, 그 시세 하락을 고스란히 견뎌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도 분양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짜 지역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기존 금매와 비교해보고 청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내년부터 2024년 초까지 금매를 잡든 초금매를 잡든 또는 알짜 지역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잡든 일단 무엇인가 잡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분양, 기존 주택은 못 사는데 분양주택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죠?
모아놓은 자산은 적은데 소득은 많은 가구,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은 1억이다. 근데 현재 재산은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소득은 많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기준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주택 살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뭐 8억, 9억 이 정도 가니까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청약을 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내 집 마련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양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분양이 다 망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짜 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 주택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런 폭락에도 살아남는 분양, 좀 여러분들 진짜 인기 있는 건 준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양 어디서 쏟아지는지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알짜 분양은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받아요. 왜?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근데 이렇게 부동산 폭락 과정에서는 당첨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 주택 초급매를 잡는 것과 더불어서 효과적인 내 집 마련 수단 중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